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렸었는데 그게 잘 낫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코스피는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동시효과 전에는 2% 이상의 급등이었었는데 생각보다 동시효과에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코스피는 1.9%의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한번 26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7%의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오늘의 장대 양봉이 최근의 음봉 캔들을 모두 덮어버리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과거 이때 11월 초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물론 그리고 며칠 더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초입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떤 반등이 나올 때는 그 반등 초입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다. 물론 100% 반등의 초입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확률로 볼 때 반등의 초입 구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만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 외의 종목들은 모두 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동시효과 전에는 8만원을 돌파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였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특히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이쪽이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3거래일 동안에 5,700억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5,8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12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수급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오늘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삼성 SDI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HLB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오랜만에 조선주가 두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 하나오션, SK하이닉스, 하이브, 락앤락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1%가 나왔고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장대 음봉이 무려 3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점이 계속 더 낮아지고 있고 또 S&P 500은 0.6%, 다우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있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가 무려 3%가 넘는 급락이 나오면서 최근에 박스권 하단 있죠?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추세를 봤을 때는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나스닥으로 보면 그동안 상승장에서 단 한 번도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국내 증시는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코스피는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정 부분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리고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더라도 오늘은 0.5%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쟁 이슈가 있다고 해도 오히려 국제 유가가 안정을 찾고 있었고 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제는 무려 3%가 넘는 급락이 나왔고 또 국채금리도 많이 하락을 하면서 주식시장만 굉장히 불안정하게 마무리되었지 그동안 시장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가지 지표들 국제 유가라든지 채권금리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0.5% 하락이 나오고 있고 한때는 1,400원 근처까지도 높게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거의 고점 대비 2%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재료들이 있죠. 전쟁 리스크라든지 금리나 지연 이슈 그런 재료들이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되었다고 해도 저는 일정 부분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이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것도 그동안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또 실제로 지표들을 보더라도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것이 오늘과 같은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스닥 선물지수도 반등이 나오는 만큼
선제적으로 국내 증시가 먼저 상승이 나왔고 이어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따라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반도체가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급락이 나왔던 것은 네덜란드 장비 기업 ASML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 실적 때문에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4% 급락이 나왔고 ARM도 12%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네덜란드 장비 기업, 이 장비 기업의 부진한 실적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대표적인 고객사들 TSMC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겠죠. 그 장비 기업들의 주문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뜯어보면 ASML의 최대 매출처는 바로 중국이에요. 1분기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무려 49%,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이고 대만하고 미국도 6%. 이 세 개의 나라를 합치게 되어도 중국보다 매출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ML의 실적이 악화가 되었고 고객사의 줄어든 신규 주문, 과연 이거를 삼성전자 내지는 TSMC만의 수요 보준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것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의외로 반대로 국내 증시는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이 나오는 것도 ASML의 부진한 실적, 그게 국내 많은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서도 지금의 주가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장 종료 시점으로 하여금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실적 발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어쨌든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을 보더라도 지금은 한 차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시점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RSI 지표를 계속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 RSI 지표라는 것은 매수 매도의 합계, 그 힘겨루기를 통해서 RSI 지표가 높다는 것은 과매수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RSI 지표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우위에 있다, 즉 과매도되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포인트가 깨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처까지 내려왔었고 과거에도 30포인트 근처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시장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해해 보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대외 변수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주가는 또 내일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 구간처럼 이렇게 가파른 급락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떨어질 수 있는 폭, 그 폭보다는 반등할 수 있는 폭,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매도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어제는 국제유가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고 환율도 한 차례 꺾였었죠.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들이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노출 빈도가 계속 많아짐에 따라서 또 시장은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던지는 구간이 아닌 업종에 맞는 종목들을 꽉 잡고 있고 기회가 되었을 때 조금 더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상의 RSI 지표를 봤을 땐 40포인트가 깨졌던 적은 한 차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지금이 여섯 번째죠.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나서 한 6번 정도에 터치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주가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오히려 하락했던 그 폭보다는 상승했던 폭, 그게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점까지 내려온 만큼 국내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나스닥과 S&P 500, 조만간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2차원지 관련주가 오랜만에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차원지는 큰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주도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정말로 1년 뒤, 2년 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오랜 기간 장기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지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매수하고 나서부터 수익이 나는 것이 훨씬 심리적으로 많이 편안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봐도 지금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몇 개월간의 조금 더 시간을 거쳐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전날에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비록 오늘 삼성전자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장 종료 시점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적을 토대로 해서 또 내일 어쩌면 불안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5%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ASML의 부정적인 실적과 함께 약간의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TSMC마저도 예상보다 실적을 하회한다면 그것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조금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TSMC의 실적 발표하면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만큼 미국 시장도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연결 지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시장이었는데 내일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